지금부터는 부동소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소수도 특정한 비트로 그 부동소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비트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소수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떤 범위 내에 있는 값들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소수는 정수는 이 범위에 있으면 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정수를 나타낼 수 있지만 부동소수는 특정한 구간만 보더라도 이 구간에는 무수히 많은 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종류의 수를 부동소수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소수에서는 오버플로우도 정수처럼 오버플로우도 일어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정확성입니다. 이거를 반올림 오차라고 하는데 요 수치는 요 부동소수는 이 체계에서는 나타낼 수 없는 수인 경우에는 그것과 가장 가까운 수로 표현하게 되겠고, 요 값을 표현했는데 요 값을 표현하면 요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를 우리가 반올림 오차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산을 하면 할수록 더 이 오차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있는데 매우 큰 수예요. 그래서 이 수에서 5.0을 빼면은 이 끝자리가 6이 아니라 5가 돼야 되는데 5가 아니라 6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n-p를 했더니 우리가 기대했던 5.0이 아니라 4.0을 얻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다 반올림 오차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이 때문에 가급적 우리는 부동소수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소수에서는 플로트, 더블, 롱 더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각각들이 나타내는 범위는 다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플로트는 더 듬성듬성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제한적인데 범위는 크기 때문에 더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좀 더 자세한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도 커지지만 이 부동소수에서는 4바이트, 8바이트, 16바이트를 씀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범위가 커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더 정확하게, 더 가깝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정수에서는 우리가 이런 상수로 맥스값, 민값이 있으면 여기가 맥스고 여기가 민이었는데 이 부동소수는 이의 보수 표현법이 아니라 전혀 또 다른 표현법을 써요.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내는 비트를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여기가 부호 비트, 그 다음에 여기가 지수, 가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동소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비트는 항상 부호 비트로만 활용이 돼요. 이 수를 해석하는데 전혀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소수는 이게 모두 0이고 여기가 1이면 마이너스 0이 되겠고 여기가 0이면 0이 돼요. 즉 부동소수는 0의 표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0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수에서는 음수와 양수가 비대칭적이었는데 이 부동소수에서는
음수와 양수가 대칭적입니다. 그래서 이 min 값과 max 값은 min이 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나타내요. 가장 0과 가까운 값, 0은 아닌데 가장 0과 가까운 값을 min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만약 요거와 요게 필요하면은 여기에 음수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요 값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C부터 썼던 상수를 쓰고 싶으면 C float를 include 한 다음에 요거를 쓰면 되겠고요. 대신에 만약에 그 C++의 리미스를 넣게 되면은 여기다가 더블 float, 뭐 long double을 넣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min 값, max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소수와 관련해서는 infinity라는 값이 있고 NaN, not a number, 존재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NaN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뭐 허수라고도 그러죠. 이런 값들은 존재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부동소수 체계에서는 NaN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수하고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수에서는 요 값에다가 어떤 큰 값을 가지면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게 되겠고,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면은 음수가 돼버려요. 그런데 부동소수에서는 여기다가 매우 큰 수를 곱하거나 더하면은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데, 이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면은 엉뚱한 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값을 가지냐면은 인피니티, 무한대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max에다가 100을 곱하면 이 y 값은 인피니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수에서는 0으로 어떤 수를 나누면은 0 나누기 예외가 발생하는데, 그 부동소수에서는 0을 나누게 되면 이 역시 인피니티예요. 무한대 값입니다. 어떤 경우에만 나눌 수 없냐면은 0과 0을 나누면 이때는 NaN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값들도 여기에 다 그 numeric limits에 다 정의되어 있어요. 얘네들을 얻으려면은 C 때 썼던 것을 내면 C mass를 include 해야 되는데, include 해야 되는 게 많죠. 근데 limits만 포함해 놓고 include 해 놓고 여기 있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걸 바꾸면은 필요한 것들을 다 관련된 그 상수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부동소수를 그 상수를, 수치 상수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전미사가 만약 안 붙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다 더블로 해석이 됩니다. 더블 타입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정수에서는 그 정수 값이 뭐냐에 따라서 int, long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부동소수는 전미사가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더블로 해석이 되고요. 그 전미사 f를 붙이면 float, l을 붙이면 long 더블로 해석이 됩니다. 보통은 우리는 1.25 이런 식으로 부동소수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 1, 2에 3 이런 식으로 과학적 표기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의 3승을 나타내는 거죠. 10의 3승. 1000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표기법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P를 써가지고 16진수 과학적 표기법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 P 3이 됐으니까 1은 1이고 이게 16의 0승, 16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더하기 16분의 4가 돼요. 가수 부분은. 그러면 얘는 1.25가 되겠고, P의 3승이니까 곱하기 2의 3승, 8이니까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20에서는 numbers라는 그 헤더 파일에
파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용한 수학 관련 상수들을 정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자 타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문자 타입은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C부터 사용하였고 1바이트이고 ASCII 코드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C+11부터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캐릭터 16, 32, white 캐릭터 세 가지가 추가가 됐고 C+20에서는 캐릭터 8이라는 것도 추가됐습니다. 예전에는 얘를 쓰면 됐었는데 이 구분하기 위해서 캐릭터 8T라는 것도 명확하게 만들어서 도입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문자를 처리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게 코드 값과 인코딩 요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맥에서 작업을 해서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제공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그것을 임포트하면 한글이 깨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깨졌을 때는 인코딩을 UTF-8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코딩이 뭐냐, 코드 값이 뭐냐, 요거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으면은 코드 값은 특정한 문자에 대응되는 정수 값을 코드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A는 ASCII 코드에서는 65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 65라는 수치가 코드 값 또는 코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인코딩은 주어진 이 코드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UTF-8은 바이트 단위로 얘를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이 쓰는 그 문자 타입들은 ASCII 코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유니코드를 쓰고요. 유니코드는 최대 4바이트이지만 항상 4바이트로 모든 문자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1바이트, 2바이트 뭐 여러 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겠냐에 따라서 UTF-8, UTF-16, UTF-32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들, 문자를 나타내는 코드들을 어떻게 인코딩해서 65라는 수치를 1바이트에 표현할 건지 아니면 4바이트도 매 문자마다 4바이트로 표현할 건지 2바이트로 표현할 건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코딩입니다. 인코딩은 개발한 프로그램이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 외부와 그러니까 내가 만든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읽어야 된다. 그러면 그 인코딩을 적절하게 해서 저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 내적으로 쓰이면은 내 프로그램에서 지금 무슨 인코딩을 쓰지?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인코딩을 쓰도록 하면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파일 같은 데 저장하고 또 이 저장된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읽어야 되면은 내가 어떤 인코딩으로 저장할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그 상호작용 프로그램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이런 문자의 코드 값을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A가 65지만 프로그램 내에 65라는 수치, 뭐 90이라는 수치 같은 것들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A 이렇게 쓰시면 요 값은 정수로 바뀌게 되면 그 코드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A가 무슨 값이지 코드 값이 그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코드 값과 관련해서
문자를 처리할 때 알아둬야 될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 코드는 차례대로 할당되어 있다. A가 65인지 몰라도 대문자 B는 요 코드 값에 플러스 2한 값이다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고요. A, B, C도 차례대로. 그래서 B 코드 값에 플러스 1을 하면 소문자 C를 얻는다는 거. 그리고 숫자는 0, 1, 2, 3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0에다가 0 코드 값에다가 1을 더하면 1 코드 값에다 1을 더하면 2가 된다. 그것은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문자를 처리할 때에는 그 C부터 사용한 CC 타입을 include 한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숫자인지 그 공백인지 문자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문자 처리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이제 그 문자 관련된 예제를 살펴보면은 소문자로 구성된 또 리트 코드에 있는데 두 개의 문자열이 주어져요. 그런데 T는 두 번째 문자에는 S를 구성하는 문자를 임의로 재배치한 다음 한 문자를 임의로 추가한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자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문자열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문자열을 가지고 어떤 그 소문자의 개수나 대문자의 개수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에는 26개짜리 배열을 확보하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모두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S 문자를 쭉 진행해 가면서 요 색이네 A는 0, B는 1, 색이네 요 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냐면은 frequency S 뭐 I번째면 모두 소문자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요 문자에다가 A 문자를 빼면 0, 1, 2 요 값들을 얻을 수 있고 그 위치엔 색인의 값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A, B, C, D면은 요 값들이 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T를 쭉 지내가면서 여기서 하나씩 빼요. D를 빼면 0, C를 빼면 0, 0 이렇게 되는데 0일 때 빼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애가 바로 추가되어 있는 애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 한번 쭉 지나가고 요거 한번 쭉 지나가면은 그 추가된 문자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들 보면 소문자의 개수 같은 걸 파악해야 될 때 요 배열을 공간이 얼마 차지하지 않으니까 소문자의 개수는 제한적이니까 26개의 배열을 확보한 다음에 카운트를 해가지고 파악하면 편리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 타입, C에는 없었는데 이제 C++에 도입된 논리 타입이 있습니다. 이 불 타입은 두 가지 값, true, false 두 가지 값만 갖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 불 타입을 도입하면서 C++에서는 모든 조건식의 평가 결과는 불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if 여기에 불 타입이 아닌 것이 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불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변환이 안 되면 오류가 될 거고요. 스칼라 타입,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스칼라 타입은 정수 타입들, 부동소수, 그러니까 산술 타입 플러스 포인트 타입을 말해요. 그래서
그 스칼라 타입들은 0에 해당되는 값이면 다 false로 평가를 하고 그 외의 값은 true로 하게 됩니다. 요것은 기존 C에 썼던 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인터 타입에서는 null ptr이면 false, null ptr이 아니라 어떤 주소 값을 가지고 있으면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포인터 쓸 때 이 포인터가 null ptr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고 그냥 p를 써도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얘는 포인터 타입이고 스칼라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다 쓰면은 자동으로 불로 변환하게 되겠고 그것이 null ptr이면 false, null ptr 아니면 true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불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불 변수를 조건식에 쓸 때는 그냥 쓰시면 돼요. 아니면은 not을 붙여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얘 값을 갖고 와서 또다시 얘와 얘를 비교하는 형태죠. 그냥 얘만 갖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is married, not married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로 2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